헬로키티 살인사건은 1999년 홍콩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 사건의 전개와 피해자의 배경, 범인들의 처벌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5월 24일 14세의 소녀가 홍콩의 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전선에 묶여 고문당하는 여자 유령의 꿈을 꿨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악몽으로 여겼지만 한 경찰관은 소녀의 진술에 의심의 여지를 두고 이 사건이 실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녀의 말에 따라 경찰은 카오롱 침사추이에 위치한 아파트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소녀를 따라 카오롱 침사추이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찰은 더럽고 악취가 나는 환경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담긴 인체 장기가 발견되었고, 조사 중 경찰은 집안에 널브러진 수많은 인형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의 머리가 유난히 단단한 것을 느낀 형사는 봉제선을 따라 뜯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부패가 진행된 상태의 여성의 머리였습니다. 이 머리는 판만의 것으로 그녀의 참담한 운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판만은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고 이후 필로폰 중독에 빠졌습니다. 약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었고 1997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34세의 남성 진문락을 만났습니다. 진문락은 중화권 최대 범죄 조직인 삼합파의 일원이었으며 그녀는 그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판만은 어느 날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진문락이 잠든 사이 그의 지갑에서 홍콩 달러 2,000달러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발각되었고 판만은 돈을 돌려주었지만 진문락은 더 많은 금액인 7,7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판만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진문락은 그녀를 침사추이 아파트에 감금하였습니다. 진문락은 판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그녀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가학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전선으로 묶여 폭행당하고 끓는 물이 부어지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문락과 그의 부하들은 필로폰에 취해 판만을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2달의 끔찍한 고문 끝에 판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욕실에 며칠간 방치되었고 진문락 일당은 톱으로 시신을 잘라 장기를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고 특히 피해자의 잘린 머리는 헬로키티 인형 안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문락은 판만의 머리를 삶은 이유에 대해 부패 시 발생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이 말은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문락과 그의 부하들은 살인, 납치, 고문, 강간,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모든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주범인 진문락과 양위류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양승조는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8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사건의 초기 신고자인 14세 소녀는 고문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지만 강요에 의해 범행에 연루되었고 심신미약 상태가 입증되어 재활 상태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로 인정받아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헬로키티 살인사건은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충격적인 성격은 범죄와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헬로키티 살인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판만의 비극적인 운명과 범인들의 잔혹함은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